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지금 지수가 상승장은 이게 상승장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수 변곡점에 좀 위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추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계속 강하게 돈이 쏠리는 강력한 테마, 이것도 지금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지수는 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코스피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둡시다. 지금 코스닥은 그 지수 땡겨 올릴 때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뭐 바이오 요런 애들이 좀 주축이기는 하죠. 그리고 뭐 코스닥도 근데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반도체 중소형 주들 또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 대비해서는 이제 시총이 조금은 모자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지금 시장은 아직 좀 뚜렷하게 바이오 장세 이렇게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좀 등치 있는 몇몇 종목들 최근에도 계속 괜찮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 잘 가고 하면은 그런 거 뭐 키 맞춤을 위해서든 좀 계속 따라 올라오는 그걸 좀 생각을 해두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거든요. 저도 원래 지수를 이제 코스닥 위주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일단은 코스피예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바로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핵심이다 싶으면은 코스피를 견인해주는 업종, 지금 끌어주는 코스피에서는 딱 두 개가 있죠. 바로 코스피의 이제 옛날부터 주인이고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인 한 폭을 한 포지션을 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형님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 우량주들, 얘네들은 조금 뭉쳐서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죠. 밸류업 관련해서 뭐 저 PBR 이런 애들 좀 정도로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뭐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적인, 당연히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영향력을 빼둘 수가 없는, 빼먹을 수가 없는 강력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게 사이클 한 몇 년 주기로 갖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거든요. 2차 전지가 사실 이번에 그 2000년 뭐 그 2020년 넘어서 뭐 계속 부각이 됐던 건 아니고 그 전에는 조금 비어 있기도 했어요. 전기차가 극단적으로 보면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거의 좀 붕 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2차 전지들 막 하면서 전기차 테슬라가 세상에 나오고 보급화되고 그러면서 친환경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 쪽으로 왔다 저탄소 정책 같은 것들이 좀 계속 내세워지면서 뒤에 이제 후손들한테 좋은 지구 자연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전기차까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이제 부각이 됐던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이런 게 이제 그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대표하는 업종들은 좀 몇 년 주기로 바뀌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간중간 체크는 해둬야 되지만 반도체는 사실상 바뀌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나라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핵심은 코스피입니다. 어차피 코스피가 끌고 올라가면은 동생 아우인 코스닥은 형이 이제 그냥 쭉 가면은 형 어디가 나도 데려가 하면서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코스피를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고, 코스피가 자리가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런 저항 구간이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게 이제 좀 돌파 나오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조정이 좀 더 나오길 바랬는데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시장에서 지금 조정을 별로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요소들, 지금 지수가 이런 2600 좀 후반대 2700선 요 저항 구간, 특히 뭐 완벽하게 정고점 이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2700 이런 정고점 이거를 좀 다시 돌파하는지, 이거는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수가 돌파해놓고 세계적으로 뭐
대회 시향이 밀린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 돌파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막 급락을 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것 따라서 좀 대응을 생각을 해둬야 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대회 변수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차트 관점, 이 차트 관점 지수 구간은 요 자리를 좀 넘냐 마냐가 엄청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를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위로 좀 폭이 꽤 넓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위쪽 공간이 조금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들이. 지금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은 이 구간이 조금 시원하게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이제 금리 2022년 금리 인상부터 해서 계속 좀 지수하라. 여기 코로나 때 돈 쫙 풀어가지고 땡겨 올리고 돈의 힘으로 그 다음에 쭉 금리 인상 어차피 필요하니까 인플레 잡기 위해서 그런 흐름 따라서 쭉 밀리고 여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전쟁까지 하면서 세계 시장을 조금 흔들어 놓은 것도 있기는 했는데 그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지금 또 최근 2022년이나 23년 밑에서 계속 두드리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이 상승이 지금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올라오는 건 이거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면은 반도체 쪽이든 시총 상위 우량주들 요 애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지수는 저는 결국에는 크게 시황 흔들리는 거 아니면 좋게 조금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고점 저 2700 넘고. 그래서 좀 조정 나오길 바랬는데 자, 반도체는 지금 뭐가 있죠?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하이닉스 신고가 포인트들을 몇 개 한번 살펴봅시다. 하이닉스가 완전 진짜 최과거 뭐 역사적 신고가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지금 20년 신고가예요. 사실상 이 앞에는 이제 뭐 배당락 이런 것들 권리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구간이고 20년 구간을 넘고 신고가로 쭉쭉 치고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신고가 질주. 그리고 얘가 지금 HBM. 거기다가 뭐 이번에 3월 달부터 HBM3, 2, 뭐 양산 세계 최초죠.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좀 엮여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양 관련 주들 테마군들이 오늘도 좀 좋았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얘네들이 대표적인 하이닉스양 HBM 키워드 엮어서 움직였던 애들인데 하이닉스가 3전 대비해서 3전은 최근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해가지고 갇혀 있고 힘을 좀 못 주는데 하이닉스랑 차트가 확연히 다르죠. 하이닉스는 팍팍 치고 나갈 때 또 시원하게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다른 것도 HBM3 뭐 그런 뉴스로 갖다 좀 조정 나왔지만 바로 좀 돌려주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 수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급은 계속 흐름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삼전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우량주들 반도체 우량주 스탁 종목에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괜찮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좀 저는 중심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조정이 나오는지가 정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에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표 이후에 지금 어떻죠? 발표 이후에 계속 강해요 확실히 비트코인 9천만 원 넘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822달러 이거 진짜 뭐 900, 1000 갈지는 모르지만 강해요. 정고점 이런 것들 또 돌파하는 신고가에서 랠리 지속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 랠리 지속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반도체의 이제 중심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그냥 반도체의 중심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얘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안 그래도 그 전에 좀 높았잖아요. 단기간에 500달러짜리가 500이 750, 800 뭐 이렇게 750 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발표 이후에도 단기간에 시총죄가 뭐 1000억, 2000억짜리 종목이 아닌데 50%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 갱신 지속. 뭐 다음 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
세계적인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흐름들이 지금 반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코스피에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관련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좀 계속 강하게 들어오는 지속 매수 흐름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1월 좀 뒤에 1월 11일 기준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시원하게 들어왔고 1월 11일 기준 2조 매수 이후에 조금 파나 싶더니 이렇게 보시면은 1월 11일 이렇게 해서 외국인 2조 매수 이후에 조금 파나 싶더니 다시 7천억, 3천억, 5천억, 3천억, 1조, 2조. 그래서 저도 요번에 지수 좀 밀리더라도 조정이 좀 나오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지수가 조정 나와도 지금은 그렇게 겁먹을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좋을 것 같다. 설명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이 계속 받쳐주는 거였거든요. 지수가 밀리든 뭐하든 사요. 팔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하루에 1,000억씩 계속 사고 4천억, 3천억, 5천억, 6천억 계속 사요. 이게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 달 좀 넘죠. 그래가지고 요 애들 결국에는 이 친구들도 아니죠. 형님들이 이탈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지수는 갑작스런 급락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급락이라는 게 결국 투심, 갑자기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악재성 이런 게 돌발 변수가 생기면은 그걸 통해서 하락을 하지만 지금 시장은 아무리 봐도 얘네들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데 정말 큰 악재 생기는 거 아니면은 하락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어떻게 급락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얘네들 지속 사고 있으니까 조정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조정조차 엔비디아가 그냥 잠깐 쉬었어 다시 따라와 하면서 끌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그 흐름이 계속 뭐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우량주 투탁 매수, 하이닉스 신고가 질주하고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흐름이 조금 이거는 이제 포인트들이고 지수에서도 요 구간이 이제 뚫리면은 조금 넓게 크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원시원한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는 지금 2,700을 좀 넘냐 마냐 이게 엄청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급을 통해서 돌파가 나오면서 위에서 조금 슈팅 나오기가 여기서 슈팅 나오기는 좀 수월하겠죠. 공간들이 좀 한동안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간.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서는 순간 이제 넓은 운동장으로 왔다 뛰어드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트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하이닉스 향 해가지고 하이닉스 신고가 계속 가니까 뭐가 따라오죠? 한미반도체가 따라와요. 2월 달부터 해서 하이닉스 엄청 강했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저도 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도주 모습으로 좀 화끈하게 대금 얘도 6천억 한미반도체 9천억 1조 가까이 계속 뭐 좀 움직인다 싶으면 5천억 4천억씩 붙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주성엔지니어링 얘도 외국인 매수 기관이랑 같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자리 구간 돌파시켜줬었죠. 플러스 HPSP 얘도 이 시총이 얘네들이 지금 한두 푼 하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시총이 조단이에요. HPSP 4조, 한미반도체 10조 가깝고 이수페타시스 2조,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도 얘도 한 2조 이런 식으로 1,000억, 2천억 종목들이 아닌데 대거 다 신고가 한 번씩 완전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최근 강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강했던 의미 있는 저항을 다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중에 계속 이어진 게 있죠? 바로 반도체 섹터에서 신고가 속출이에요. 지금 저 종목들도 다 신고가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뭐 이수페타시스는 완전 신고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강하게 거의 반년 정도 저항 맞고 있던 곳 돌파 나오고 한미 반도체 신고가 또 신고가 돌파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뭐 HPSP도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 또 돌파 땡겼었고 그리고 얘네뿐이 아니라 중소형주들 온디바이스에서도 이게 1분기부터 계속 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주 반도체부터 해서 종목들 시원시원합니다. QRT도 신고가에서 좀 안 밀리면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신고가 쌍봉 트라이하고 좀 밀렸지만 안 무너지는 애들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워낙 종목들이 좀 다양하고 에이징랜드는 신고가 돌파하니까 그 정고점 지지해주고 또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들 HBM 키워드의 한미, 이수페타, 시그네틱스 이런 애들 최근에 힘이 계속 강하고 그래서 요 움직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지수 돌파 나오면은 돌파 나올 확률을 좀 더 버텨주는, 붙여주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요것뿐이 아니라 반도체만 그냥 묵묵히 혼자 가면은 좀 반도체가 결국에는 엔비디아 꺾이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뭐다? 엔비디아 아니 반도체도 있지만 코스피에 시총상위 우량주들, 밸류업, 저 PBR 키워드,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이제 뭐 총선 정책용이다 막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주식 시장에서 그게 영향을 미치냐 마냐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최소한 이 키워드가 진짜로 모멘텀을 지금 아직 당장 이 PBR, 저 PBR에 대해서 뭐 주주환원 이런 거를 지금 강제성을 아직 부여하진 않았어요. 정책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 강제성을 뒤에 부여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PBR에 대해서 뭐 좀 힘을 주는 거기다가 국민연금 11조 매수 우수 종목에 11조 투자하겠다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해서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당장 정해져가지고 밸류업 해당되는 종목들 우수한 종목들이 뽑아가지고 11조 투자 이어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게 뒤에 정책이랑 엮일 수 있고 그 엮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꾸역꾸역 움직임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현대차 양매수 아름답죠. 기간에 내가 어떤 종목을 딱 샀는데 그날부터 이렇게 양매수가 아름답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겠죠. KB금융지주 오늘 외국인 좀 사고 그 다음에 기아도 이런 자리 좀 돌파시키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우량주들에서도 흐름이 즉 반도체만 완전 편향이 돼 있진 않아요. 반도체가 강한 게 맞아요. 스타트를 반도체가 끊었고 이 밸류업 정책은 뒤에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아직 정책이 확정되고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 정책으로 갖다 수혜받고 그런 기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 플러스 PBR 정책 밸류업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밸류업 정책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있고 이 기둥들이 계속 이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제 관점에서 맞진 않는데 계속 커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모멘텀이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세로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어차피 지수는 이제 끌고 올라가려면 기관이랑 외인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 섹터도 화끈하죠. 하이닉스, 삼전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런 기둥 중에 하나인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긍정적인 모습을 끼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시장에서 코스피 상위 우량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즉 한쪽에만 쏠리진 않아요. 그 이제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항공기 비행기 중에 쌍익이라고 표현을 하죠. 날개 해가지고 그 모터 두 개 달린 거 단발 엔진이랑 이제 엔진이 두 개 있는 거랑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안전성이 다를 수 있는데 엔진 하나가 무너져요. 뭐 만약에 이제 자동차인데 엔진을 두 개 갖고 있어. 그럼 막 달리다가
엔진이 하나가 꺼져요. 망가졌어. 뭔가 뭐 이탈을 해. 근데 두 개니까 한쪽은 아직 쌩쌩하게 돌아가. 그러면 최소한 이전 같은 속도는 못 내더라도 조금 달려가는데 조금 속도는 느려질지언정 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뭐 항공기라고 표현을 하면은 항공기에서 그 엔진이 하나가 망가지면은 그냥 바로 하나짜리 항공기면은 추락이잖아요. 하지만 두 개면은 그 하나 엔진을 통해서 막 살려가지고 비행을 하고 그런 기술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거에서 지금 시장은 꽤나 괜찮은 이 탄탄한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있고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형님도 실적 발표라는 모멘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를 지금 시장에서 괜찮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자, 거기다가 뭐 요거는 이 뒤에는 좀 제 개인 생각인데 저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결국에 시장이 좀 단기적이든 흐름이 좀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금리 인하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지수가 더 치고 나가고 그래야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상 그 이제 경제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맞기는 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수 부양.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은 사실 그게 맞아요. 경제 그 측면에서는. 근데 주식 시장이 이전에는 항상 다르죠. 바로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여태까지 5번, 4번 있었는데 거기서 뭐 4번 다. 아니면 5번 중에 4번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하락을 했다면은 자연스럽게 금리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겠죠. 무조건 딱 벽을 세울 수는 없고 내가 이해가 안 갈지언정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저는 그때는 일단은 조금은 시장이 뭐 좋을지 모르지만 뭐 어차피 눈치 보면 되거든요. 한 2, 3주, 한 달?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초에 설명드렸던 게 그걸 앞두고 그래도 올해 반도체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그거 플러스 반도체가 좋으면은 제가 연초에 이제 설명드렸던 게 영상 아직 가면 또 있을 거예요. 연초에 올해 반도체는 좋을 거다. 그리고 반도체가 좋으면은 지수도 따라서 무난하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를 저는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까. 하반기는 모르겠어. 금리 인하 시작되고 하면은. 대신에 최소한 이런 흐름이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좀 연초부터 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행히 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3월이면 이제 1분기 지나고 2분기예요. 아직 상반기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더 이어지는지 지수는 방금 그런 구간들 좀 잘 돌파 나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좋은 변곡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황 모멘텀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추적을 하면은 어차피 좀 볼 수 있거든요. 수급이라는 게 하루 만에 갑자기 막 3조, 5조 뱉어낼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매수세 그리고 그런 이끌어주는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군들 반도체 업종이랑 밸류업 관련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루마 날마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미국 엔비디아랑 좀 엮으면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좀 상반기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지 저는 사실 지금 시장도 엄청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그렇고 꽤 괜찮은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상승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수 끌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이제 보통은 말을 하죠. 그래서 과연 3천까지 가는지 뭐 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좀 조정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런 구간 그냥 돌파하고 갈 거면은 또 시원하게 가줘야 또 낙폭도 시원하게 나오고 그럼 또 시원하게 밀리면 또 시원하게 또 반등 나오고 그러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새옹지마처럼 변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시황,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